먼저 작년에 연구했던 과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논의해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위주,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저희가 개발한 방법 위주로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연한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자연재해가 과거서부터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폭풍, 태풍의 강도나 빈도의 증가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안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은 99% 이상이 그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 인프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크게로는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그레이 인프라를,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을 통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린 인프라라고 하면은 우리 바다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염습지, 해안사구, 주로 식생이 있는 그러한 해안의 공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굴망태를 비롯해서 친환경 소재로 개발해서 연안재해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 연안재해에도 대응해 보고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응할 수 있는 연안 그린 인프라의 개념, 그다음에 연안 그린 인프라가 어느 지역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잠재력 평가,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시한 정책 과제 제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연구의 흐름과 내용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연안 그린 인프라 개념과 사례입니다.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육지에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관련돼서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됐었고, 그 그린 인프라를 이제 연안에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인데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했고, 그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희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완충에 기여하는 자연 상태 혹은 자연의 프로세스나 재료를 활용한 네트워크나 체계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은 약간은 포괄적인데 이 밑에 있는 특성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연안 그린 인프라는 그레이 인프라, 그레이 인프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호안, 방파제 이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과 달리 연안 그린 인프라는 일정한 폭과 조금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라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그 연안 재해를 막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할 것은 이 그린 인프라는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탄소를 흡수한다거나 수산 자원을 증대한다거나 이러한 동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모식도를 그려본 건데요. 대표적으로 염습지, 그다음에 해초대, 대표적으로 거머리말, 잘피가 될 것 같습니다. 염습지, 해초대, 그다음에 해안사구, 그다음에 굴망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연안재해를 막기 위한 그린 인프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린 인프라만 활용할 지역도 있을 것이고, 동해안처럼 해양에 있는 어떤 파도의 힘이 센 곳에서는 그레이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공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면 다양한 효과가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그다음에 파력을 상쇄하는 효과뿐만이 아니고 수질 향상이라든지 생태계를 보존한다든지 친수 공간의 제공,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연안 그린 인프라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식생이 있는 염습지, 바다숲, 잘피로 좀 한정해 봤을 때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다숲의 면적이 넓긴 한데요. 연안에 가까이서는 염습지나 잘피가 그 연안체에 대응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갯벌의 면적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갯벌 자체도 연안체의 효과가 있지만 갯벌에 식생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 재해 효과가 큰데 1987년 대비 약 한 700km 이상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 연안 9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리빙 쇼어라인 숨쉬는 해안이라는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9개 사례에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안재해 대응 실태와 여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배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연안정비 사업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호안, 잠재, 이안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들인데 시설들의 99.5% 이상이 모조리 그레이 인프라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맨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호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호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호안의 비중이 그러니까 호안이 매우 효과적인 지역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호안으로서 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그레이 인프라만 고집할 것은 문제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는 원래는 사구가 형성된,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가 설정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재해를 막고자 호안을 설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가중이 돼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다시 양빈,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레이 인프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해 대응 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 그리고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다음에 탄소 흡수, 생태계 보호라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훼손한다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를 비롯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레이 인프라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로 보면 그레이 인프라에 대한 어떤 경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죠.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측되는 결과, 그다음에 높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쓰려고 해도 그린 인프라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정책 담당자 일반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것을 직접 시공하려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 인프라를 하기 위한 법제도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마침 우리나라 국가 계획이나 사업에서는 그레이 인프라의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그린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씩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는 그린 인프라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저희 연구에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이나 그다음 해양 생태과에서 하고 있는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등이 그린 인프라의 어떤 출발이 되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안 그린 인프라 지수 및 가치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연안 그린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필요할 텐데, 그러면 연안 그린 인프라를 우리나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개발한 게 연안 그린 인프라 재완충 잠재력 지수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수에서는 7개의 지표를 사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분석한 것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이 연안 그린 인프라가 그 지역에서는 그레이 인프라보다는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재완충에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식별한 지역의 결과입니다. 대개 보면 서남해안 쪽에서는 그린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뭐 자세한 방법이나 그 세부적인 지역에 대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를 통해서 연안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따져봤는데, 꼬치 해변에서 해안사구 그린 인프라 하나죠. 해안사구를 복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해 본 결과 한 237억, 한 해에 237억인데 그것을 한 5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0억의 편익이 이제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 꼬치 해변의 연안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한 268억으로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요. 이 연안 그린 인프라 복원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인프라, 연안 그린 인프라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연안 그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제시한 건데, 앞서 개발한 그 지수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연안 그린 인프라가 현재 있는 그린 인프라를 보존할 만한 지역, 현재 그린 인프라는 좀 미흡하지만 그것을 확대했을 때 그 재해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을 저희가 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면은 그 대상 지역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2번 유형,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있는 연안 그린 인프라를 잘 보존해야 되는 지역일 것이고요.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린 인프라가 좀 적지만 그린 인프라를 좀 확대하면 그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연안 그린 인프라의 확대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연구에서는 연안관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 개선 사항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때마침 지금 연안관리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안관리법에 저희가 제시한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작년에 연구한 결과가 비교적 이런 시기 내에 정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지자체에서 연안 그린 인프라를 이렇게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린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럼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할 것인가인데요. 조사 연구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의외로 외국에서는 우리 그린 인프라 재해에 대응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그린 인프라가 연안 재해에 대응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연구가 우선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술로서는 대개 연안 그린 인프라는 이 식생이 있는 곳인데, 그 식생을 원하는 곳에 식재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외력 조건에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걸 포함해서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이 연안 그린 인프라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서 여쭤봤을 때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걸 설치했을 때 미래가 예측이 되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레이 인프라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런 그린 인프라에 대한 선호가 낮다라는 주민 인식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민간, 시민의 참여 혹은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을 이제 표로 시기라든가 추진해야 될 주체를 정리해서 표로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